어른 대접을 받으려면요.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 3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70대 남성이요. 같은 버스 안에 있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을 해서요. 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추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결국 이 남성은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10대 여학생을 세상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 여학생 충격이,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볍게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등하교를 하면서 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버스를 타야 되고 비단 저 70대 남성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혹시 나를 강제추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사진에 찍혀 있었다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이 사람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가 네.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여줬어요. 네. 뭐 거기에는 뭐 그 만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 그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비난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족을 좀 다뤘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 충동적으로 손이 갔어도 그 손은 나쁜 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마치 그 여학생이 자신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거든요. 이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범죄자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네. 만약에 그 범행하다 걸리게 되면 성폭행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네. 또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그 유발 행위가 있었다고 네. 전가하는 그 행위를 그냥 전형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몹쓸 짓을 하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이 사람은요. 70대라 하더라도 제가 이 말을 해야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사람입니까?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아니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더 제가 화가 나는 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의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저는요. 자기 손녀뻘 되는 애한테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썼는지 몰라요. 탄원서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왜 이런데요 진짜?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자기가 손이 간 것도 인정했고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못쓸 짓을 했으면 사과하고 정말 손이 발이대로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도리어 이 여학생한테 꽃뱀인 것처럼 표현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이 보고 화가 정말 2배, 3배가 났을 거라고 보면 저런 분이 저런 사람을 참 좀 뭐라고 말을 제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자기 죄나 반성하세요. 남한테 꽃뱀이니 뭐니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입에 담기도 추악스러워서 진짜 말하기 싫습니다만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탄원서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이게? 꽃뱀이 아니기를 기원한다는 얘기는 꽃뱀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지금 그 어린 여학생한테 본인이 가해를 해놓고 지금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명백히 이건 2차 가해고요. 아하. 나이가 78이면 에이 참 이거 방송이라 적절한 언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78 정도 되셔가지고 이런 사고로 살아오셨다면 이분의 걸어온 길이 보이고요. 이분 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게 교도소에서 좀 응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재판부도 뭔가 사람입니다. 재판부도 사법부 이전에 사람이니까 뭔가 정말 중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1심 재판부는요. 이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볼 때 이 진지하게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월. 아니, 저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죄일도 나쁜데 이게 징역 1년 6개월이 이게 적당합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 요즘 재판부가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행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70대 노인 같은 경우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이걸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통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혐의까지 다 같이 이제 재판부가 좀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월이 선고가 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복주 의원님, 예.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상습입니다. 상습적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1년 6월 뭐 양재민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는 좀 불만이 많지요. 이 사람 여전히 뭐 계속 항소했지만 대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범죄는 이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많고 네. 또 아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 내내 무슨 꽃뱀 소리 해가면서 아이한테 2차 가해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1년 6월에 사실 실형을 준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어지간한 범죄는 78세 고령이면 실형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세임에도 불구하고 1년 6월에 형을 줬다는 것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 이제 80세에 나올 거예요. 80세에 나와서 이 버릇을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기적이 정말 내려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이란 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에 이제 오전 8시경에 발생한 일입니다. 굉장히 평온하던 이제 출근길 아침이었어요. 근데 출근을 하던 소방관이 무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상가 건물에서 뭔가 거뭇거뭇한 연기가 나오는 걸 발견을 한 건데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상가 1층에 저렇게 횟집이 있었고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에서 이제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어허. 겁니다. 저 불길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신고를 해서 119 신고는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네. 이 횟집 외부에 이제 수도관이 이렇게 보통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만약에 더 커진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상가 옆으로도 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저 화재가 난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신 해당 소방관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불났어? 일단은 제가 상황을 이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도로에 나오셔가지고 서성이는 거 우왕좌왕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차를 오른쪽으로 이제 붙이려고 하는 와중에 불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분한테 신고하셨냐고 확인하니까 신고하셨다 그랬고 그러면은 신고는 됐으니까 제가 이제 불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은 초기에 진압이 되지 않으면 번지는 속도가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자, 신고는 이루어졌으니까 불은 꺼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 아니 아무리 직업이 소방관이라지만 최진문 교수님 예. 뭐 이렇다 할 장비도 없이 어떻게 저 시뻘건 불을 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뭘 발견했냐면 옆집에 약국이 있었어요. 아하. 횟집 옆에. 근데 약국이 그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약국으로 뛰어 들어가서 약국에 보통 소화기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아하. 그 지금 들어갔죠? 네. 약국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바로 진압을 시작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저 불이 번질 수도 있었는데 야. 바로 뛰어가서 약국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와 소화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뭔가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긴 했는데 아니 그럼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약국이 그때 열려 있어서 천만 다행이긴 했습니다. 이 우리 저 인천 중부소방서 만석 119 안전센터 이성하 소방관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 시간대가 아침 8시예요. 아하. 그러면 출근길이었는데 출근길에 근데 약국이 그렇게 일찍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 열잖아요. 예, 그때. 한 10시 돼서 우리 동네도 여는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저 약국은 아침 일찍부터 열고 있었고요. 아하. 또 약국에는 이 소화기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성하 소방관이 바로 그 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껐는데 근데요. 네. 소화기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한 번씩 안 해보시면 네. 일반인들은 섣불리 빼가지고 막 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아하. 이거는 우리가 조금씩 그 교육을 받고 좀 사용법을 네.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요. 그냥 소화기를 이렇게 막 이 손잡이를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당황하면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 불을 화재를 진압했게 망정이지 다른 옆에 상가로도 번질 수 있는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저 불이 난 건물이요. 지상 5층 규모였는데요. 보세요. 옆집에 오. 약국이 있었죠. 네. 약국이 있다는 건 바로 옆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병원이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입니다. 아하. 해당 건물 3층이 정형외과였어요. 아하. 게다가 이 정형외과가 꽤 규모가 있어서 입원실까지 있었다는 아유, 거죠. 세상에. 최초 목격과 진화가 늦지 않았으면 다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이성하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게를 다 태울 수도 있을 그런 하마터면 그럴 화재였단 말이에요. 주인분은 정말 가슴 철렁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랬죠. 불이 날 당시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네. 이성하 소방관이 빠르게 진압을 해서 수족관 일부만 태웠어요. 그러니까 내부로 번지지도 않았고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불 나고 나서 장사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하 소방관한테 야, 좀 한번 와라. 네. 내가 정말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성하 소방관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횟집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만약에 네. 저기 불이 계속 번졌으면 횟집 다 태우고 또 건물까지도 불이 맞아요.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불을 저렇게 빨리 꺼줌으로써 잠깐 불이 났지만 장사도 더 잘 돼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이성하 소방관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다시 한번 광고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인천 중부소방서 만석 119 안전센터의 이성하 소방관님 정말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신 이성하 소방관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소방관분들의 명예를 드높이셨습니다.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가족분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아빠 대단해요라고 할 우리 남편 대단해요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라고 가족분들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김호중 씨하고 조항조 씨는 대체 뭐가 서로 고맙다는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트로트 선후배잖아요. 네. 김호중 씨가 지난 3월 열렸던 트로트 경연대회 결승전에 부른 노래가 바로 조항조 씨의 고맙소였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김호중 씨 하면은요. 학창 시절이 방황기가 있었고 그때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은사님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그 은사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 고맙소를 불렀던 겁니다. 아. 이 무대를 찍은 영상이요. 7개월 만에 950만 조회수, 이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고맙소 원작자인 조항조 씨 역시도 이 고맙소가 인기 끌면서 자기의 원곡 역시 인기를 끄는 역주행 인기를 끌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네. 김호중 씨는 은사님에 대한 감사로 고맙소를 불렀지만요. 이 노래 원곡자는 조항조 씨는요. 아내에 대한 마음, 사랑을 담아서 이 고맙소를 불렀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고맙소란 노래는 서로 윈윈을 가져왔어요. 바로 그 노래 고맙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날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랑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아, 고맙소란 노래 참 명곡이네요. 가만히 눈 감고 들으니까 그냥 푹 빠져듭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김호중 씨한테 이 고맙소란 노래는 참 인생곡이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이제 입소를 해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대체 복무 중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요? 팬미팅 무비가 있었거든요. 네. 그대 고맙소라는 무비였는데 아하. 누적 관객 수가 9만을 돌파해서 대박. 연장 상영을 확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와. 그리고 지난 7월에 이제 단독 팬미팅을 했을 때도 5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세이도 발간을 했는데 8월에 발간 직후에 베스트셀러로 바로 또 등극을 하게 되고요. 또 어허. 9월에는 앨범도 발매를 했죠. 첫 정규 앨범이었는데 판매량이 5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야, 그냥 뭐 듣는 얘기마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 모든 건 물론 김호중 씨의 능력도 출중하겠지만 바로 팬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고 또 지지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 사실 처음에 김호중 씨가 인기 끌고 나서 여러 가지 또 구설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팬들이 열정적으로 지원해서 그 문제를 잘 넘겼어요. 네. 그래서 김호중 씨가 팬미팅 무비에서 그대 고맙소 관객 고마움 돌파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팬들을 위해서. 오. 그러니까 정규 앨범에 포함되지 않은 스페셜 트랙으로 노래 제목이 살았소예요. 살았소. 아하. 그 살았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래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고 밝혔는데 네. 이 살았소라는 제목 하나만 갖고도요. 이 팬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김호중 씨한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팬들을 향한 김호중 씨의 진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살겠소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감사하오 아, 가사 참 감미롭고 저 가사를 전달받은 팬들은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팬들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김호중 씨. 그런데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조항조 씨도 예. 김호중 씨가 군대 가기 전에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조항조 씨 사실은 제가 굉장히 조항조 씨를 좋아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조항조 씨가 김호중 씨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모 방송국에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김호중 씨한테 그런 얘기했죠. 이거 후배가 내 노래를 많이 불러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노래를 알아준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게 생긴대요.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이 나란히 찍었네요, 네. 사진도. 아.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진짜 아끼는 곡인데 이게 처음에는 뜨지 못했었어요. 이게 고맙소가. 근데 이 김호중 씨를 통해서 엄청 뜨게 된 노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재조명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주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노래인데 같이 불렀죠. 아하. 무대에서 같이 부르기도 했고 아마 조항조 씨는 집에서 이 김호중 씨의 고맙소를 들으면서 두 부부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진짜로 역주행을 하게 된 거는 뜻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안지중 기자님 정말로 김호중 씨한테
고마워할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역주행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탄탄한 실력을 갖춰야지 그러네요. 가능한 일인데 맞아요. 조항조 네. 씨는 최근에 이 신청곡을 불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본인의 이 명불허전 실력을 고스란히 발휘를 했습니다. 어허. 네, 여기서 자신의 히트곡인 거짓말, 고맙소, 만약에를 불러서 3회 연속 100점을 맞았는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번엔 진시몬의 애원을 열창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장민호 씨였어요. 우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네. 상대였는데 가슴 절절한 무대로 또다시 100점을 기록해서 4회 연속 100점이죠. 그래서 조사백이라는 별명이 조사배. 네. 아니 근데요. 우리 예능 프로그램 보면 아무리 잘 부르는 가수도요. 어쨌든 노래방 기기 이런 걸로 시합 경연을 해보면 막 점수가 80점대 나오기도 하는데 와 조사백 진짜로 조사백. 조항조 씨 4곡 다 100점이란 진기한 기록을 달성했는데 그런데 요즘 진짜 조항조 씨 앞서 역주행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항조 씨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정말 이 인기에 응답을 하듯이 지난 9월에 조항조 씨가 비대면 오디오 콘서트를 개최를 그래요? 했거든요. 네, SNS 채널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시도하는 최초의 유료 콘서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어허. 이 비대면 오디오 콘서트에서 조항조 씨는 뭐 남자라는 이유로 거짓말,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이런 히트곡을 라이브 무대로 다 선보였다라고 하고요. 팬들과 굉장히 활발히 소통을 하면서 하는 콘서트였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하. 사실 조항조 씨 인기가요 요즘 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게요. 앞서 김호중 씨만 이 조항조 씨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후배 가수들도요 다 앞다퉈서 조항조 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세상이 등쳐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둘이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애플 김복준 의원님, 예. 조항조 씨 입장에서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신의 노래를 불러주는 후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조항조 씨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인기 비결 누가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본인이 뭐 잘했다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내 노래를 불러준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후배들이 경연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면 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맞습니다. 선배는 후배들로부터 어떤 때 제일 행복하냐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서 따라와주고 내가 본보기로 비춰지는 거 이것처럼 이건 뭐 정말 더 행복한 게 없는 거거든요. 아하. 조항조 씨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가수로서의 조항조 씨 모습을 못 볼 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데뷔한 지가 40년 됐어요. 1999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무명 생활이 길어지면서 본인은 가수로서의 어떤 그 다수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듯이 떠났는데 네.
잠시 미국에 3년 동안 살면서 본인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내 되시는 분이 밖에 가서 돈을 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교포분들 중에 음악하시는 분들을 만나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시죠?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소수민족이잖아요. 결국 한국 교포들은 그분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분들에서 노래 불러주고 공연하고 이러면서 정말 노래에 대한 가수로서의 참맛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송축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겠구나. 작정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가수 생활을 해서 지금의 조항조 씨를 만들어낸 거죠. 조항조 씨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좋아요. 항상 좋아요. 조항조 그런 것 같습니다. 앞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정말 영 씨와 이명웅 씨와 영탁 씨라도 과언이 아닌데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한다? 아니 뭐 가요 프로그램 인기 경쟁하는 거예요? 뭘까요? 안지준 기자님. 원래 라이벌이 있어야지 더 시너지 효과를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명웅, 영탁 씨를 보고 나훈아, 남진 라이벌의 재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명웅 씨가 한 발 또 앞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네. 이명웅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관상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상은요,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제도인데요. 네. 이 상을 함께 받은 이 연예계 면면을 봐도 대단합니다. 어허.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요. 배우 네. 변희봉, 고두심 그리고 여러분으로 유명한 가수 윤한기 씨가 받았고요. 네. 배우 강하늘, 공효진 씨도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네. 이분들과 이명웅 씨가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이 가수들만을 대상으로 상을 줬을 때 받았던 상만도 해도 대단할 텐데 문화인을 통틀어 지금 받은 상이에요. 그렇죠. 대중문화예술인 전체를 통틀어서 본인이 음악인으로서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대표로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러네요. 보여요. 그러니까 2020년은 임영웅의 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수로서의 여러 가지 정말 그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위로도 주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 위로와 평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큰 힘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든 안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명웅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자기한테 큰 영광이다. 이만큼의 영광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본인을 사랑해준 팬들 또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됐다라고 겸손한 모습도 보였는데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는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 뭐랄까요. 반듯한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기가 계속 질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인기가 가황 나훈아 씨를 넘볼 정도 이거 완전 도발인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가수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놓는 자료인데 이게 1위가 나훈아 씨, 2위가 BTS 그리고 3위가 이명웅 씨입니다. 최근 이명웅 씨가 또 방송에서 사실은 나훈아 씨의 노래를 커버해가지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걸 본인의 이제 채널에도 올렸는데 이게 200만 뷰를 또 찍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훈아 씨를 넘볼 만한 그 큰 인물이 됐다라고도 보이는데 이명웅 씨가 이제 소감을 밝히기로는 평소에도 본인이 나훈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면서 꼭 많이 커버를 해서 나훈아 선배님의 곡을 불러보겠다라고 아하.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가요 자신의 이제 개인 방송 채널에다가 대선배인 가황 나훈아 씨 곡을 부른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자주고린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사람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맘 알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게요. 이명웅 씨가 저 모습에다가 약간 입술을 꽉 이로 깨무는 것만 따라하면 나훈아 씨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명웅 씨는 아마 이렇게 뜨기 이전부터 나훈아 씨를 굉장히 존경하는 가수로 꼽았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거랍니다. 가사 전달이 확실하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임영웅 씨도 가사 전달 진짜 확실해요. 맞아요, 네. 뭐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아마 나훈아 씨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네. 동영상 보면은 창법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거 이런 것도 나훈아 씨한테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아하. 정말로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웅 자신의 이름처럼 그 영웅인 대선배 가왕 나훈아 씨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웅 씨 나이가 이제 30이란 말이 30이란 말이에요. 정말 나훈아 씨 못지않은 인기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안지윤 기자님.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임영웅 씨도 무명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 물어보면은요, 이 무명이 겪는 서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반응을 다 참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요,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에 사회자가 멘트를 하고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까지 겪어왔다는 아이고. 건데 그래서 임영웅 씨가 지금 인기를 얻는다고 우쭐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난 추석 때 나훈아 그리고 이미자 씨와 한 무대에 서기도 했거든요. 그때 그 두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니 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네. 인기에 취하기보다는요. 앞을 향해 더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그 끝에는요. 성공하면 할머니, 어머니께 꼭 효도를 하고 싶다. 열심히 뒷받아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다고 자신을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참 뭔가 이름에요. 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름은 이명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름 겪었던 무명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반전을 이뤄냈어요. 이명웅 씨가. 그런데요. 이렇게 이명웅 씨가 승승장구 인기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로는 형인 영탁 씨도 지금 그에 못지가 않습니다. 영탁 씨가 곡을 프로듀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방금 막 아주 따끈따끈하게 신곡을 내놨답니다. 들어보시고 누군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 때문에 젊음도 잃고 내 순종을 모두 다 바쳤던 사랑마저 떠나갔지만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라 존심 하나 지키며 산다 돈 때문에 절대 무릎 꿇지 아들이 돈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해돈 때문에 나 죽지 않아 끝이 봐야 해 나는 절대 창피하지 않은 말을 하늘 아래 나들아기라고 돈이라고 쓰고 신이라고 불러 천지전능하신 나의 돈 때문에 기죽지 안지윤 기자님, 슬리피 씨가 실망시키지 않네요. 그냥 노래만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 랩이 중간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랩이라는 이 힙합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국내 최초 트로트 가수인데요. 네. 슬리피 씨가 또 이 곡을요. 절친한 영탁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정까지 담뿍 담긴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슬리피 씨, 이제 슬리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저 노래를 발표할 때는요. 본인의 본명에서 따온 성원이라는 부캐릭터를 사용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부캐릭터는요. 자신의 본명 말고서는 별명을 쓰는데 네. 이 반대예요. 슬리피 씨는 슬리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본명을 부캐릭터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하. 이 돈에 대한 애환과 희망을 풀어낸 현실적이면서 솔직한 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슬리피 씨의 돈 때문이란 노래는요. 이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저녁 6시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음원이 공개됐어요. 방송사상 최초로 뉴스파이터가 지금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갑내기인 영탁 씨와 슬리피 씨가 이 노래를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을까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막연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원래 친분이 있던 류지강 씨한테 부탁을 했더니 전화 한번 해봐라. 번호를 제가 받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다음날 찾아오겠다. 찾아와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마웠죠. 그때부터 이제 연이 된 거죠. 곡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좋네, 랩트롯. 야, 같이 만들자, 같이. 곡비가 비싼가? 나는 곡비 안 받아. 난 지인들한테 곡비 안 받아. 또 이런 또 좋은 친구를 또 그냥 얻었네. 일사천리로 그러면 영탁 씨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는 원래부터 오랫동안 친구인 줄 알았더니 서로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네요.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 슬리피 씨가 원래 유지광 씨는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네. 유지광 씨하고 영탁 씨는 알았던 모양이고요. 어허. 그래서 아마 유지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수를 통해서 이제 그 영탁 씨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전화하면서 슬쩍 저기 나오네요. 그 신곡 한번 요청하니까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영탁 씨에 대해서 슬리피 씨가 인성탁. 영탁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 한 걸음에 달려와준 의리의 남자 네.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봐도 영탁 씨가 아마 대중들로부터 뭐 제 생각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랑받는 이유는요 일단은 늘 유쾌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네요. 보면은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아하. 영탁 씨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혹시 영탁 씨가 앞서 영상에서 나는 곡비 안 받아, 난 지인들한테 곡비 안 받아. 혹시 저거 영상에 찍히는 거 지금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 멘트성 접대성 멘트를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네. 뉴스파이터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절대 못 받을 거예요. 하지만 잘 되면은요, 저작권료 받고 하면은 그래도 영탁 씨에게 어떤 보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슬리피 씨 하면 짠내 대명사잖아요. 아하. 굉장히 그 부모님의 빚도 그렇고 본인도 생활고에 힘이 맞아요. 시달렸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잘 되면 영탁 씨가 은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슬리피 씨의 또 다른 은인은요. MBN 이 보이스트롯이죠. 아하. 여기에 출연한 다음에 정말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알아본다고 해요. 그래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기획업 등록까지 해서 본인이 직접 아티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 1호가 부캐릭터 아까 보여드린 성원이라고 하고요. 네.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래퍼가 왜 갑자기 트로트를 하려고 하냐. 요즘 트로트가 인기라고 하니까 그 열기에 업혀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인정했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열심히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트로트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빚 청산하는 날도 올 거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건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슬피 씨한테?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숟가락 얹으려고 하냐, 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좀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좀 배 아픈 게 본능적으로 배가 아픈 걸까요? 왜 그럴까요? 슬리피 씨가 정말로 무명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야 좀 빛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배 아플까요? 아무튼. 그런데 영탁 씨가요. 슬리피 씨 말고도 다른 가수들한테 곡을 만들어주고 있대요. 세상에. 다른 그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사막의 카우보이 홀로 이 길을 걷네 오직 한 사람 그댈 위해서 희한 몸 바치리라 준비해 총알을 사랑해 총알을 탕탕탕 이제 다시 내 옆은 너 아니면 안 되니까 또 아닌데 왜 뜸을 들이니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는데 왜
씹어 읽은 것 다 아는데 씹어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잖아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생각이 나는 사람 짝짝짝 우리 두 사람 죽이 짝짝 맞잖아 이런 사람 평생에 한 번 만날 수가 있을까 아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신기하게도 이 세 곡 모두에게서 영탁 씨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영탁 씨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에요. 네. 그만큼 프로듀싱하고 작사 작곡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는 곡 비도 안 받고 이렇게 곡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고재근 씨 같은 경우에 네. 탑 20까지 올랐거든요. 지난번 경연에서. 근데 Y2K라고 락 그 그룹 멤버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분이 락하고 트로트를 접목시켜서 네.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런 농담도 해요. 이게 차트 안에 순위권에 들어갔거든요. 자기 인생에 트로트를 불러서 순위권 안에 들어간 게 처음이다. 다 영탁이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최고의 프로듀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중간에 장민호 씨의 신곡 보면 저는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그 리듬과 거의 흡사한 게 좀 안정기님 이게 제가 지금 그렇게 착각인가요? 저 그렇게 느껴졌어요. 와. 착각 아니고요. 어허. 정확히 들으신 겁니다. 어허. 음악적 재능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 나훈아 씨 노래도 보면 특유의 그 풍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영탁 씨는요. 본인이 직접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영탁 씨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는 건데 아. 이 노래가 오히려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하. 그래야지 사람들이 영탁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도 영탁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부른 영탁 씨의 노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영탁 씨의 인기를 더 널리 번지게 하고요. 저분들이 불러서 잘 되면 결국 저작권 수입은 영탁 씨에게 간다는 거예요. 영탁 씨 입장에서도요. 곡비는 안 받지만은요. 충분히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심도 후하게 없고 또 요것도 좀 들어오고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요. 사실 양재민 변호사님. 영탁 씨 자기 일정 소화하고 자기 것 챙기기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남들을 이렇게 다른 가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탁 씨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발명가형이 나온다라고요. 와, 그래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네. 계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곡을 최대한 좀 많이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소망을 밝혔다라고 하고요.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곡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곡 본인이 만든 곡들이 잘 되고 있나 이 모니터링 하느라고 많은 다른 곡들은 듣지는 못한다. 그런 여유는 좀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 이제 김호중 씨도 그 팬사랑 찐하기로 유명하지만요. 영탁 씨도요. 틈날 때마다 지금 자신의 이 자리까지 올려준 팬들을 위해서 이 핫들을 계속 날리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매사 또 영탁 씨 특징이 긍정적이고 유쾌한 뭐 광고 찍는 그 세트장에서도요. 항상 유쾌하게 해준대요. 스태프들을.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요. 프로듀서의 영향력이 어떨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트로트 창법을 구사한다고 해갖고 트로트가 아니야. 요즘에. 오케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어차피 누가 봐도 정식 락도 아니야. 아니지. 굳이 트로트 창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입장은. 그래서 내가 가이드를 할 때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락같이 부른 거야. 내가 부른 창법은 락 창법이야. 그렇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어떻게 트로트야? 90년대 락 발라드 느낌으로 해도 요즘 애들은 트로트 같이 느낀다는 거야. 이거 그대로 가면 돼요. 저를 믿어주세요. 왜냐면 믿어? 네. 이걸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아버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형, 너무 좋아요. 그래? 자, 일단은 멜로디 뭐 리듬 이런 거 다 됐고요. 다 됐는데 난 이제 딱 저런 부분 이게 그 감정선이 진짜 아우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지금은 약간 감정선 없이 노래만 부른 느낌이라서 그리고 나면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사실 자신이 만든 곡을 이제 부르게 되는 가수한테 그냥 다정다감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채찍질 할 땐 또 채찍질 해주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을 텐데. 뭐 아까 안지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난 프로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고재근 씨 같은 경우는 영탁 씨보다 선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배려하면서 선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드럽게 리드하면서도 지적할 건 다 하는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네. 적어도 후배들한테 정말하면 정동원이하고 남승민이 짝짝꿍짝인가 녹음할 때는요. 네. 엄청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니네끼리 하는 거 하나도 음도 안 맞는다. 부르다 혼나야 된다. 이 가수라는 애들이 음정도 못 맞추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똑바로 하라고 소리도 지르고 했다는데 뭐 적정하게 섞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탁 씨가 곡을 줬던 슬리피 씨는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보이스트롯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선보였지만 랩 트로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또 이제 개척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곡낸 것도 그런 요소 가미 됐네요, 또. 조금 전에 영탁 씨 영상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90년대 락 발라드를 불러도 요즘 신세대들은 트로트처럼 느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트로트가 워낙 인기잖아요. 누가 부르는지 거기에 조금의 풍만 가미해도 충분히 새로운 세미 트로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통 트로트 풍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풍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트로트의 저변을 넓히는 데 더 필요하다고 영탁 씨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영탁 씨의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능력이요. 늘 뉴스파이터가 말씀드리지만요. 이제는 K-팝이란 열풍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K-트로트 열풍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